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디지털 생활,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이랑 배달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진짜 딱 하루만 스마트폰 앱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 어우, 상상만 해도 약간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이 뭐랄까, 그냥 공기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됐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뭐 거의 모든 순간에 앱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 하루가 이 디지털 앱들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이게 그냥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 이상이죠. 네, 어떤 역할까지 하는지 좀 자세히 보고요. 또 음식은 기본이고 뭐 생필품까지 다 시키는 한국의 배달 문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봐야죠. 근데 그 편리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도 같이 짚어볼 거고요. 아, 네. 특히 진짜 도움되는 앱 사용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인의 디지털 하루 보통 어떻게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알람으로 일어나시겠죠. 네, 그렇죠. 알람 끄고 아마 제일 먼저 보는 게 카톡 메시지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밤새 친구나 가족한테 뭐 온 거 없나? 아니면 회사나 학교 단톡방 있잖아요. 그 여러 명 같이 있는 채팅방. 거기에 뭐 새로운 공지 올라왔나 확인하고. 단톡방 진짜 중요하죠. 아침 그냥 간단히 먹고 싶을 때는 또 바로 배달앱 켜고요. 아, 그렇죠. 커피 한 잔, 뭐 샌드위치 이런 것도 쉽게 주문되니까. 네. 점심 저녁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그 마트 장 보는 거나 아니면 약 필요할 때도 배달앱으로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지도 앱,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필수잖아요. 필수죠. 버스 언제 오는지 지하철 몇 분 남았는지 다 알려주니까 뭐, 정말 편해요. 택시 부를 때도 카카오티 같은 앱 쓰고 또 뭐 사거나 밥 먹고 나서는 그 모바일 결제 앱으로 그냥 바로 계산하고요. 네. 진짜 하루 종일 엄청 다양한 앱을 쓰는 건데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본은 당연히 메시지 주고받는 메신저 기능인데요. 네. 근데 이게 단순 메신저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 2024년, 25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용자 수가 거의 4,800만 명. 와, 4,800만.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쓴다고 봐야죠. 이 엄청난 사용자를 기반으로 카카오톡이 슈퍼앱이 된 거예요. 슈퍼 앱이요? 그게 뭐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의 앱 안에 메신저 말고도 다른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카카오톡 보면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바로 돈 보낼 수 있잖아요. 송금 기능. 아, 그거 진짜 편해요. 그리고 선물하기 기능 저 진짜 많이 써요. 아, 맞아요. 선물하기. 생일이나 뭐 기념일 때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같은 거 카톡으로 쓱 보내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카톡 안에서 바로 물건 사는 쇼핑 기능도 있고 택시 부르는 거, 뉴스 보는 거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굳이 다른 앱 안 켜도 카톡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하게끔 만든 거죠. 그렇군요. 완전 카카오톡 세상이네요. 사용자들을 그 안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거군요. 네, 그런 전략이죠. 아, 그리고 대화할 때 이모티콘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한국 사람들 카톡 대화 보면 글자만큼 어쩌면 글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모티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해 주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재밌게요. 어떨 땐 글 하나보다 이모티콘 하나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아, 진짜 공감돼요. 그리고 오픈 채팅.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방이잖아요. 네, 정보 얻거나 취미 공유하려고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기능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짜 카톡 안 하면 친구 사귀기 어렵다. 회사 공지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냥 개인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회사 일이나 학교 공지 같은 것도 다 카톡으로 하니까 사회적인 관계망의 거의 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정말 카카오톡은 한국 디지털 라이프의 그냥 핵심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카카오톡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게 또 배달 앱 같아요. 아, 동의합니다. 한국 배달 시스템은 진짜 놀라워요. 배달앱 딱 켜보면 뭐 치킨, 피자는 기본이고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없는 게 없죠. 그렇죠. 심지어 막 고급 레스토랑 음식까지. 음식 말고도 마트 물건, 생활용품, 커피, 디저트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어요.
특히 제 외국인 친구들 한국 오면 제일 놀라는 게 그 배달 속도더라고요. 아, 맞아요. 속도.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배달에도 딱 적용된 느낌? 주문하면 30분 안에 오는 거 흔하고 진짜 빠르면 15분 만에도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 속도랑 편리함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 같아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냥 몇 번 탭하면 그냥 집 앞까지 오잖아요. 맞아요. 템 몇 번이면 끝. 네. 그래서 배달앱 쓰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해졌어요. 뭐 대표적인 앱으로는 배달의 민족, 줄여서 배민이라고도 하고 쿠팡이츠 이런 거 있죠. 사람들 소비 습관이나 식문화도 엄청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전단지 보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앱으로 메뉴 싹 보고 다른 사람들 후기, 리뷰도 확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다 되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졌고요. 네.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음식 먹을 수 있고 또 바쁠 때 식사 준비 시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디지털 생활이 편리해진 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장점은 확실하죠.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 아껴주고 생활 엄청 편하게 해주고 또 카톡 같은 앱 덕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도 쉽게 연락하고 지내고요. 연결성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반면에 좀 생각해 볼 점들도 있어요. 일단 그 정보 과잉,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정보 과잉이요? 네, 스마트폰으로 계속 새로운 정보, 알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거 놓칠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걱정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앱 쓰면서 주는 정보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관리되는지, 혹시 뭐 해킹이나 유출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걱정이 항상 좀 있죠. 그리고 앱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디지털 의존성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배달앱 없으면 밥 먹기 막막하다거나 카톡 알림 안 올리면 괜히 불안하고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본다는 게 스마트폰 잡고 시간 훌쩍 넘길 때 많거든요. 아, 저도 완전 공감해요. 아, 그리고 좀 더 사회적으로 보면요. 배달의 편리함 뒤에는 그 플랫폼 노동 문제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점도 중요하죠. 배달 기사님들이 앱이라는 플랫폼 통해서 일감을 얻는 건데 이게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안전 문제 같은 어려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네. 편리함 뒤에 가려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생활에 막 적응 중인 외국인 분들께 진짜 실용적인 팁을 좀 드릴까요? 네. 좋아요. 어떤 앱이 꼭 필요할까요? 일단 한국에서 살려면 이건 정말 꼭 있어야 한다 하는 앱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카카오톡이죠. 그렇죠. 필수죠. 네. 한국 사람들이랑 소통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도 앱,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거요. 길 찾는 건 기본이고 대중교통 노선 몇 분 뒤에 오는지 이런 것까지 진짜 자세히 나와서 길치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역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둘 중 하나 정도는 깔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다양한 음식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앱들 쓸 때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카톡은 보통 전화번호 저장하면 친구 목록에 알아서 뜨거나 아니면 카톡 아이디 검색해서 돼요. 메시지나 사진 보내는 건 되게 쉬워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직관적이죠. 배달 앱은 처음에 집 주소 정확하게 입력해서 저장해 두는 게 중요해요. 한국 주소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잘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결제는 보통 한국 카드나 계좌이체인데 가끔 해외 카드 되는 앱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앱 설정에서 언어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고요. 영어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카페나 지하철역 같은데 무료 와이파이 잘 돼 있잖아요.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 부담되면 그런 거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처음엔 좀 낯설어도 이런 앱들 조금씩 써보시면 금방 한국의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 한국의 디지털 생활, 카카오톡이랑 배달앱 중심으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이 거의 뭐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 그쵸. 필수품. 그리고 카카오톡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송금, 선물, 쇼핑까지 다 되는 슈퍼 앱으로 커졌고 한국 사람들 소통 방식이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점. 네. 또 배달앱으로 거의 모든 걸 정말 빠르고 편하게 시키는 문화가 아주 발달했다는 것도요.
물론 이런 편리함 뒤에는 정보 과잉, 프라이버시 걱정, 또 디지털 의존성 심화, 그리고 플랫폼 노동 같은 사회적인 고민거리도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필수 앱이랑 간단한 사용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나왔던 주요 어휘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디지털, 앱 또는 어플, 메신저, 배달, 슈퍼앱, 결제하다, 연결되다, 정보 과잉, 프라이버시. 아, 그리고 단톡방, 오픈 채팅, 이모티콘 같은 단어도 알아두시면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훨씬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 앱을 평균 몇 개 정도 쓰세요? 오,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디지털 생활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한국 모습이랑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의 디지털 세상을 쭉 둘러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한국을 이해하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